그알리뷰 726회 두 시골 마을의 끝없는 공포 청산가리 살해 미스터리라고 합니다. 이거 예전에 제가 범죄사건 시간에서 소개했던 사건인데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방송이 많네요. 제가 한 것 중에 그것이 알고 싶다를 뭐 참고하면서 만들진 않았었지만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건에 좀 전문가의 의견이 더해지지 않을까, 제 영상을 보셨다면. 그러면서 좀 더 범죄자의 심리나 범죄 구조, 동기, 좀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면들을 좀 파악하는 데 좋은 방송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런데 비슷한 사건이 몇 개 있었잖아요. 뭐 막걸리에 넣은 사건이 있었고, 요구르트에 주사기로 넣은 뭐 이런 사건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어떤 건지 둘 다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한번 봅시다. 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의문의 사건이 발생했던 끔찍한 현장이 차츰 제작진의 시야에 들어왔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구급대원은 그때 당시 급했던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조그만 전화무, 저기 모자 있는데 지금 병뚜껑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한 분 누워 계시고, 한 분이 이제 그 다음에 저기 신발 있죠? 검은 신발 옆에 가운데 저기 있었어요. 그 밑에 이렇게 한 분이 또 누워 계시더라고요. 처음에 어느 분이 식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막걸리, 상한 막걸리를 먹었다는 겁니다. 이곳에서 제초 작업을 하던 할머니 4명이 막걸리를 마신 뒤 갑자기 쓰러졌다는 것이죠. 고통을 호소할 새도 없이 곧 의식을 잃었습니다. 자, 좀 살림, 조경, 손질 이런 걸 하는 단기 아르바이트식의 일이 있거든요. 그런 걸 하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자, 관련 참여 주민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말도 마. 지금까지 떨린다니까요. 지금까지. 이게 20분 사이지. 한 20분도 못 됐을까? 그랬는데 가니까 최 씨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미 영안실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막걸리를 마신 할머니 4명 중 2명이 목숨을 잃었고, 그들이 마신 막걸리에는 놀랍게도 청산가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사건 담당했던 형사 과장님 이야기예요. 이거 살인사건이다. 다만 도구가 칼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독극물을 사용한 살인사건이다. 저희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발생한 청산가리 살해 사건으로 인해 평온했던 시골 마을은 충격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이고, 범인 잡았으면 좋겠어. 귀찮아 죽겠어 그냥. 정말로 그냥 막 잡아 찢어버리면 좋겠어. 아유, 이제 못하죠. 이제 함부로 누가 준 것도 못 먹겠지. 주지도 않을 거고 먹지도 않을 거고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안 그래요? 뭐 서로 술 먹다가 화나서 주먹으로 때리고 칼로 확 찌르고 잡아 때리고 그거랑 다른 거 아닙니까? 여태 이거 이런 일 없다가 아이고 이거 이 마을을 떠나버려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외딴 시골 마을, 대체 누가 무슨 이유로 순박한 노인들을 독살한 걸까? 범인을 알 수 없는 청산가리의 공포는 마을 사람들을 깊은 불신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터를 잡고 살아온 마을 주민들은 친형제 자매 이상으로 서로를 아끼며 작은 것도 서로 나눠 먹으며 인심 많고 정이 두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 한 통이 두 노인의 목숨을 뺏으면서 마을은 순식간에 달라져 버렸죠. 한데 모여 술과 음식을 나눠 먹거나 이웃에게 권할 수 없게 됐고, 더운 여름 음료수 한 병을 건네받아도 이상한 게 들어있진 않을지 먼저 의심부터 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청산가리 살해 사건. 누가 무엇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걸까요? 제작진은 마을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끝없는 의심과 공포를 중단시키고 지금 어딘가에서 활보하고 있을 범인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사건 현장에 있던 마을 사람들을 통해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순천 시내 한 병원,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마신 뒤 한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던 장 할머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정을 되찾았지만 그때를 생각만 하면 아직도 끔찍한 기억이 떠오른다고 하는데요. 마시고는 얼굴이 그냥 새파래지면서 풍선처럼 붓더라니까요. 얼굴이
그러더니 팍 쓰러져 버려. 그놈 마시고는 뭐 말도 못하고 아주 그냥 그 자리에 푹 쓰러져 버렸어요. 7월 6일 아침 희망 근로를 나간 장할머니는 근처 하천에서 풀을 베고 있었습니다. 휴식 시간이 되자 숨진 최할머니가 컵에 막걸리를 따라 주위에 있는 할머니들에게 나눠줬던 것이죠. 갖고 온 사람이 자기가 먼저 반 잔을 딱 마셔요. 그러더니 아이 술맛이 이상하네 이래요. 아 그러면 오래돼서 변질이 된 것 같다고 버리라고 내가 그랬었죠. 특이하게도 갈색을 띤 막걸리, 맛이 이상하다는 말에 장할머니도 맛을 확인해 봤습니다. 술맛이 어째서 그런가 하고 입에다 좀 대봤어요. 입에 대니까 쓴맛도 아니고 어째 냄새도 나고 혓바닥이 대번에 으르르 해버려요. 그래서 나는 그냥 팍 뱉어버렸어요. 바닥에다. 막걸리를 마시고 5분도 채 되지 않아 한 모금 들이켰던 할머니 2명이 바닥에 쓰러지고 마시지 않고 뱉었던 장할머니에겐 심한 두통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딱 이렇게 쓰러지고 아 나도 뭐 그리 되는가 그랬더니 그냥 머리가 빙 잡아들면서 이상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 와서 물 넣어서 씻어내주고 어쩌고 하다가 나도 그냥 딱 쓰러져 버렸어요. 병원으로 옮겨진 할머니들은 모두 4명, 그 가운데 2할머니가 목숨을 잃고 장할머니를 비롯한 2할머니는 막걸리를 뱉어낸 덕분에 가까스로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죽음을 불러온 막걸리에는 치사량의 10배가 넘는 청산가리가 섞여 있던 것이죠. 청산염량이 11.85g이었습니다. 아주 미량이 들어갔다고 그러면 이거 뭐 실수다 이런 말도 할 수 있겠지만 들어간 양을 보면 이건 의도적으로 집어넣었다고 보는 게 맞죠. 누군가 살인을 저지를 목적으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넣었다면 대체 누가 왜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일까? 아유, 죽은 사람이 갖고 왔다 그래요. 자기가 자기 집에서 가져온 거로 뭐 저녁에 보니까 대문 안에 넣어놨다고. 제작진은 문제의 막걸리를 가져왔다는 숨진 최할머니의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아니 이거 잡아야 되는데 왜 여기 있냐고요. 빨리 나가서 잡으시라고요. 아니 그건 저희가 할 일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있지 말고 빨리 나가시라니까요. 고인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유가족은 몹시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가족을 잃은 것도 억울한데 문제의 막걸리를 현장에 옮겨놨다는 이유로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자, 사망한 할머니의 남편입니다. 뭐 그냥 누가 갖다 놓은 줄만 알았지. 아 그냥 누구 드시라고요? 그냥 드시라고가 아니라 일하는데 갖고 나가라고 뭐 그런 줄로만 알았지. 청산가리가 든 죽음의 막걸리는 사건이 발생한 7월 6일 새벽 최 할머니의 집 대문 안 마당에서 남편이 발견했습니다. 이 장소인가 봐요. 몇 시에 발견하신 거였나요? 어떻게? 한 새벽 5시 반인가 봉지에 쌓여 있더라고요. 화장실에 들어갈 때는 못 봤는데 이 나올 때 보니까 앞에 있더라. 이걸 이제 여러 번 봤어. 근데 여러 번 보고 뚜껑만 봤어요. 몸뚱이는 못 보고. 13일 새벽 남편이 발견한 비닐봉지 안에는 막걸리 2통이 들어있었습니다. 그중 한 통에는 청산가리가 섞여 있었지만 상황을 알 리 없는 남편은 비닐봉지째 토광 위에 올려놨고 이를 최할머니가 일하러 나갈 때 들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언제 이 막걸리를 가져다 놓았던 걸까? 계속해서 남편이 저녁 먹고 10시나 돼서 집에 들어왔어. 그때도 이 아무 상황 없었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봉지에 쌓여 있어서 그러니까 그 사이에 갖다 놨다는 거죠. 뭐 아니면 새벽에 갖다 놨든지.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 누군가 최할머니 가족이 잠든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 사이에 문제의 막걸리를 갖다 놨을 거다. 평소에 농사를 도와준 대가로 마을 사람들이 음식과 막걸리를 갖다 놓거나 물건을 갖다 놓은 적이 있어서 남편은 이번에도 별 의심 없이 막걸리를 집안에 들여놨습니다. 남편은 아내 최할머니의 죽음이 자신의 잘못인 것 같다 굵은 눈물로 아픔을 토해냈습니다. 아휴, 밥숟가락 입에 들어갈 때마다 이 눈물 나고 이날 이때까지 내 일 제쳐놓고 남의 일부터 해준 사람인데 어째서 나를 택해서 이런 고통을 주는지 너무너무 억울해요. 지금 너무 진짜. 남편은 왜 이런 일이 자신의 가족에게 발생했는지 도통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작진은 현장에서 발견된 문제의 막걸리에서 단서를 찾아봤죠.
청산가리가 들어있던 막걸리는 사건이 발생하기 4일 전인 7월 2일에 생산된 제품이었습니다. 범인은 어디서 이 막걸리를 구했던 걸까? 제작진은 순천 시내에 있는 막걸리 제조 공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7월 2일에 제조된 막걸리는 총 2,000통. 그런데 이 회사에서 만드는 막걸리는 모두 순천 시내에서만 소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막걸리 제조 공장 관계자를 만나봤어요. 이거 거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거 생술이라서요. 바로바로 그날 만들어서 그날 소비를 하니까 순천 시내만 들어가지 조금 외지에 떨어진 데는 들어가지 않아요. 전혀. 그렇다면 범인은 순천 시내에서 막걸리를 구해 최할머니가 사는 마을로 가져왔을 것입니다. 순천 시내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방법은 자가용이나 택시 아니면 버스. 하루에 12번 운행하는 마을버스에는 총 4개의 CCTV가 부착되어 있는데 승객들이 어디에서 타고 어디에서 내리는지 모두 확인이 가능하죠. 막걸리 제조일인 7월 2일 이후 막걸리가 담긴 검은 비닐봉투를 들고 마을로 들어가는 범인이 여기 어딘가에 촬영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버스는 물론 인근의 CCTV를 모두 조사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은 찾지 못했죠. 다시 사건 담당한 형사과장이에요. 대부분 다 마을 주민들이고요. 일부 등산객이나 다른 분들이 타고 내린 게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다 해봤거든요. 뭐 지나가다가 아니면 그냥 관광차 갔다가 그런 사람들의 소행은 약간 좀 거리가 있지 않나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경찰의 추측대로 외부인일 가능성이 적다면 범인은 마을 내부에 있다는 것일까? 주민들을 만나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각시가 참 인정은 많아. 그 사람이 남한테 뭐 해치고 뭐 나쁜 일 전혀 안 해. 아이, 그 사람 뭐 성실한 사람이에요. 원래 뭐 특별히 싸운다든지 뭐 술 먹고 주정한다든지 절대 그런 사람 아니죠. 마을 주민들은 하나같이 숨진 최할머니가 원한을 살만한 사람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평소 즐겨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술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범인은 최할머니가 술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일부러 막걸리를 선택했던 것일까? 여기에 형사과장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냥 하기는 장소적으로도 그렇고 그 막걸리를 갖다 놨던 장소도 그렇고 또 도구를 막걸리로 택했다는 것도 그렇고 주변 인물 소행으로 봐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남아있는 의문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막걸리의 색깔은 일반적인 막걸리의 색깔과 다르게 갈색이었어요. 단순히 청산가리가 들어있기 때문인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확인해 봤습니다. 제작진은 동덕여대 약학과의 도움을 받아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청산가리 11.85g을 준비하고 문제의 막걸리와 똑같은 제품을 구입해 준비한 청산가리를 섞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와 상온에서 각각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한 것이죠. 24시간 경과 후 상온에서 보관된 막걸리는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막걸리와 유사한 갈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범인은 순천 어딘가에서 막걸리를 샀고 피해 할머니 집에 가져다 놓기 전 청산가리를 섞었을 거예요. 그리고 상온에서 24시간 정도를 보관했다. 그냥 밖에 내놨다는 거죠. 냉장고에 넣지 않고. 그리고 24시간 정도 후에 할머니 집 앞에 놨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48시간이 지나자 냉장고에서 보관한 막걸리도 갈색에 가까울 만큼 변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 동덕여대 약학과 교수님의 의견을 들어보면요. 막걸리에 들어있는 미량의 철분들이 시아나칼륨과 반응함으로써 갈색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갈색 척화물을 만들게 되는데 아무래도 상온보다는 냉장 상태에서는 반응이 매우 느리게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넣은 후 적어도 하루 이상 보관하고 있다가 최할머니 집에 가져다 둔 것으로 보입니다. 청산가리 막걸리 살해 사건의 의문들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었어요. 묻지마 살인이었을까? 아니면 원한 관계로 인한 표적 살인이었을까? 범인이 사건 현장에 남긴 유일한 단서는 청산가리가 녹아있는 막걸리였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막걸리 통에는 범인의 지문이 없었고 목격자도 없습니다.
인근 CCTV에 녹화된 화면과 마을 사람들 말에 따르면 외부인의 소행의 확률이 낮다는 것만 밝혀냈을 뿐 경찰은 범인이 누구인지 무슨 의도로 최 할머니의 목숨을 노렸는지 이렇다 할 단서를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었죠. 그런데요. 제작진이 이 사건에 주목했던 이유는 이미 석 달 전 충남 보령에서도 청산가리 살해 사건이 있었고 이를 취재하던 중 순천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건에는 묘한 공통점이 있어 보이는데요. 노인들이 아무 이유 없이 죽었다는 점과 범행에 청산가리가 사용이 됐다는 점입니다. 혹시 이 두 사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닐까? 제작진은 사건이 일어난 충남 보령의 한 마을에 찾아가 봤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지 70여일째 마을의 공기는 무거웠어요. 아무도 살지 않는 마을처럼 불러도 내다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죠. 공기 좋고 인심 좋던 마을은 을씨년스럽게 변했습니다. 조용하고 한적한 이 마을에 죽음의 공포가 드리운 건 지난 4월 29일. 노인 3명이 잇따라 사망합니다. 18명의 주민 가운데 갑자기 노인 3명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는 이상한 일이 발생했던 겁니다. 자, 마을 주민들 깜짝 놀란 거예요. 아이고, 다 놀랐죠. 놀랐지 뭐. 놀라고 말고 아주 잘 놀고 건강하던 분들인데 잘 먹고 잘 놀다 왔는데 건강한 분들인데 갑자기 돌아가셔서 놀랐죠. 같이 재밌게 놀다 와서 아주 놀랐지. 아주 그 양반들이 정정하시다고. 사건이 있기 전 안면도 꽃 박람회를 구경하고 왔던 3명의 노인. 사람들은 그곳에서 점심 식사로 먹었던 매운탕과 회를 떠올리고 식중독이 아닐지 의심했습니다. 날씨 덥고 그래서 일이 생겼을 때도 뭐 음식으로 인한 게 아닌가. 그렇게 날이 더우니까 회 잘못 드시고 뭐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했었죠. 경찰은 노인들이 여행지에서 먹었던 음식들을 수거해 조사해 봤지만 이상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검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죠. 저희가 이 국가수에서 부검해 보니까 세 분 다 위에서 이 위액에서 청산염이 다 발견이 됐습니다. 청산가리에 의한 뭐 똑같은 사건이라는 거죠. 맹독성 물질인 청산가리에 의한 중독이었습니다. 처음 사망한 사람은 73살의 정할머니, 외출을 나갔다 돌아온 남편 이씨가 거실에 쓰러져 있던 걸 처음 발견했어요. 피곤해서 잠이 든 줄로만 알았다는 남편 이씨. 하지만 깨우려고 다가간 아내의 몸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손에는 칫솔을 움켜쥔 채 아내는 이미 얼음장처럼 싸늘하게 식어 있던 거예요. 자, 남편분을 만나봅니다. 불이 이 저문만 열면 여기가 불 켜면 환하게 보이잖아. 보니까 엎어져 있어. 이렇게 하면서 들어 누울 데가 없어서 거기 누워있어. 이러고 보니까 편안하게 이게 누워있는 상태가 아니야. 야, 이거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젖혀놨을 때 이쪽에 칫솔이 있는 걸 나도 봤다고. 이쪽에 내 생각은 양치질 하려고 들어가서 이 오른손에 들었었다면 칫솔을 빼서 하는 과정에 이 속이 안 좋으니까 속이 어떻게 뒤틀렸다든가 나오다가 여기서 확 구부러진 걸로 나는 그렇게 추정을 해요. 정할머니와 마찬가지로 청산가리에 중독돼 사망한 강 노인 부부는 다음날 아침 마을 주민들이 발견했습니다. 불렀지 사람을. 불렀더니 대꾸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착 쳐다보니까 반드시 들어 누워있어. 그래서 막 소리 들려도 이게 안 일어나길래 이거 죽었구나. 그러고서 그냥 신고했죠. 처음 시신을 발견했을 때 안방으로 통하는 문은 모두 열려 있었습니다. 안방을 들여다보니 TV는 켜져 있고 평상복 차림을 한 강 노인 부부가 나란히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사건이 있기 전 이 마을에는 모두 10가구 18명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할머니가 4월 29일 밤 11시경 사망한 채 발견됐고 다음날 아침 10시 30분 무렵 강노인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들 세 노인이 스스로 자살을 선택한 건 아닐까? 여기에 담당 경찰서는요. 자살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현장에 뭔가 남아있어야 하고요. 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 청산염이 분명히 위액에서 검출이 됐는데 그렇다면 현장에서도 청산염으로 의심될 만한 물건 같은 게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 청산염을 전혀 발견하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래도 이 타인에 의해서 살해된 것이 아닐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작진은 새 노인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해보기로 했어요. 4월 29일 저녁 7시 40분경 정할머니와 강노인 부부는 버스를 타고 마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이웃마을 노인들과 함께 안면도 꽃 박람회를 다녀오던 길, 근처 식당에서 설렁탕으로 저녁 식사를 하고 마을에 도착할 때까지 정할머니와 강노인 부부에게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새 노인은 피곤한 몸을 누이기 위해 곧장 집으로 향했어요. 이 노인분들 목소리가 두 사람 이상의 목소리가 아저씨하고 아주머니하고 얘기하면서 올라가시는 것 같은, 잘 올라가시라고 하고 잘 들어가라고, 여기서 인사하고 집 앞에서는 도란도란 하면서 올라가셔서 시간을 보니까 한 8시는 정확하게 안 된 것 같고요. 좀 어두컴컴한 날이긴 했어요. 이것이 살아있는 새 노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통해 새 노인의 사망 시각을 추정했어요. 정할머니의 경우 29일 밤 8시에서 9시 사이, 강노인 부부는 30일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에 숨진 것으로 보는데, 자, 그렇다면 정씨 할머니는 꽃 박람회를 구경하고 집에 돌아온 뒤 청산가리 같은 무언가를 먹고 사망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강노인 부부는 사망 추정 시간이 맞다고 가정할 때 30일 새벽에 일어나서 똑같은 청산가리를 먹고 숨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3명의 죽음. 이상한 건 두 군데 모두 침입의 흔적이나 사망한 노인들이 반항한 이런 흔적은 없었고, 사건 현장인 집안에서 청산가리가 들어있는 그 무엇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이 현장에 있는 음식물이라든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전부 다 저희가 수거를 해서 확인해 보니까 청산염은 없었어요. 그렇다면 범인은 29일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 정할머니를 살해한 후 청산가리 같은 무언가를 치워버리고 다음날 새벽엔 강노인 부부의 집을 찾아가 이들 부부가 숨지는 것을 지켜본 뒤 또다시 청산가리를 치워버렸다는 것일까? 사람들의 왕래가 드문 시골 마을이지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범행입니다. 40여 년 동안 이 마을에 살며 인심 좋은 사람으로 소문이 난 정할머니와 강노인 부부. 누군가 해코지한 적도 없는 이들 3명을 범인은 왜 잔인하게 독살한 것인지 마을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주민들 인터뷰인데요. 이 원한이라는 게 이 두메 산골에서 원한 살 일이 뭐가 있겠어요. 터전이 많아요. 누구한테 저거 할 일이 있어요. 어디 같은 데 놀러 가시면 분위기 메이커시고요. 예, 굳은 일마다 안 하고 동네 어려운 거 다 일해주시고 굉장히 착한 분들이셨거든요. 강노인 부부의 유가족들도 이유를 모르는 건 마찬가지예요. 숨진 두 할머니가 무척 각별한 사이여서 안타까움이 더 크다고 합니다. 아이고, 답답하죠. 잡히지도 않고 돌아가신 이유도 모르고 왜 돌아가셨는지. 두 분이 다 돌아가셨으니까 가장 친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연세도 똑같으시고 성격도 비슷비슷하시고, 두 분 다 성격도 좋으시고 생활력 두 분 다 똑같으니까 안타깝네요. 마을 곳곳에는 신고 보상금 1,000만 원이 적힌 전단지가 석 달째 붙어 있습니다. 숨진 노인들의 사망 추정 시간 전후로 이들의 집에 출입한 사람은 없는지 애타게 찾고 있지만 목격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보령의 새 노인 살해 사건의 경우 윗속에서 청산가리가 발견됐지만 현장에서는 음료수나 다른 어느 곳에서도 청산가리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대체 이 새 노인이 어떻게 청산가리를 먹게 됐는지가 여전한 수수께끼로 남아있죠. 보령과 순천 두 마을에서 발생한 5노인 살해 사건. 두 사건 모두 뚜렷한 단서와 목격자가 없어 마을 주민들의 불안과 공포도 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두 마을의 청산가리 살해 사건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범죄 관련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보기로 했어요. 과연 실마리는 나올 수 있을까? 두 사건에 관한 여러 자료들과 지금까지의 수사 내용을 전문가와 상의해봤는데요. 범인의 심리나 성향을 알고 싶었습니다. 일단 보령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을 아는 면식범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기됐어요. 자,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자, 이마만 봐도 알 수 있죠. 이 분야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표창원 범죄심리 전문가입니다. 피해자들이 청산가리를 강제로 복용한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낯선 사람이 경계나 의심의 여지를 다 해제시키고 또는 몰래 잠입을 해서 피해자들이 청산가리를 드시도록 만드는 그런 방법은 거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거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정할머니와 강노인 부부의 집을 오가며 세 사람 모두에게 청산가리 같은 무언가를 먹도록 유인하는 일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피해자 강노인 부부의 식습관도 친분이 있는 면식범일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유가족인데 남이 주는 건 안 드셔요.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주면 잘 안 드셨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거의 아무래도 안 드실 확률이 높죠. 순천에서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살해 사건. 이곳에서 범인은 피해 할머니가 술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범행에 이용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음료나 음식이 아닌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넣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최 씨 할머니의 집은 마을 입구에서 골목길을 따라 200m 들어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수정 교수는요, 이 동네를 잘 알고 있지 못한 비면식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냥 우연히도 피해자를 발굴해서 죽였다고 보기엔 대단히 이거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인적도 드문 곳에 있는 집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런 피해자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특정한 사람의 소행일 가능성이 큰 거죠. 결국 두 사건 모두 피해자들을 잘 알고 있는 면식범일 거라는 추정입니다. 그러나 범행 동기와 살해 의지에는 차이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이어서 말하는데요. 자, 표창원 교수는요, 순천 사건은 청산가리가 들어있는 막걸리병이 놓여 있으면서 그 옆에 다른 청산가리가 들어있지 않은 다른 막걸리병도 같이 있었거든요. 살해에 이르게 된 어떤 마음의 독함이랄까요? 강한 의지랄까? 그런 부분들이 보령 사건만큼 아주 극단적으로 강하진 않을 수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숨진 최 할머니의 집에서 발견된 막걸리는 모두 2통이었어요. 그런데 범인은 그중 하나에만 청산가리를 넣었습니다. 게다가 문제의 그 막걸리는 갈색으로 변해 있어서 이상하다는 걸 눈치챌 경우 범행이 실패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만약 범인에게 살해 의지가 강했다면 최 씨 할머니 집에 갖다 놓은 막걸리 2통 모두 청산가리를 넣었을 것이고, 살해 대상자가 막걸리 색깔이 이상하다며 버려버릴 가능성을 생각해 색이 변하기 전 갖다 놔야 했을 겁니다. 이런 이상한 점을 이수정 교수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순천 사건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 좀 모호한 측면이 많이 있어요. 동기가 모호한 측면이. 과연 그게 정말 죽이려고 청산가리를 넣은 건지, 아니면 그냥 어떤 흥미 때문에 한번 넣어봤는데 어쩌다 보니까 사람이 죽은 건지, 그 부분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겁니다. 범인의 성향 역시 보령 사건과 순천 사건은 크게 다를 거라고 전문가들이 말해요. 보령의 경우 새 노인을 독살하면서 청산가리를 현장에 남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흔적과 증거를 치웠고 놀라울 정도로 치밀함을 보였어요. 자, 1부 여기까지인데, 그래요. 제가 범죄사건 시간에서 준비했던 사건보다 훨씬 더 내용이 좀 풍부한 것 같습니다. 사건 이해하는데 또는 관심을 갖고 보는데 연출이 잘 된 것 같고요. 자, 범인에 대한 단서가 더 나올지, 이거 미제 사건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사건이 있고, 좀 시골에서는 유독 청산가리에 관련된 이런 불특정 다수를 노리는 약간 장난이라고 해야 될지, 이런 형식의 사건들이 꽤 일어납니다. 그 할머니들끼리 고스톱 치다가 싸움 나가지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콜라에 독극물을 넣었던, 그렇게 알고 있는 사건도 하나 있고요. 시골에서 좀 유독 많이 일어나는 사건인데, 청산가리란 말이에요. 문제가 왜 시골에서 청산가리를 이용한 이런 살인이 많이 나냐, 아무래도 좀 시골이라는 특성 때문인 것 같은데, 도시에는 청산가리를 쓸 일이 사실 딱히 없어요, 도시 생활을 하는 사람이면. 근데 시골은 잡초를 뽑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청산가리를 이용해서 동물 사냥을 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골 분들은 청산가리가 더 익숙하죠. 사용 빈도수가 아무래도 좀 높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범행을 목적으로 했을 때 청산가리를 좀 먼저 떠올리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자, 2부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할게요. 맞아. 보령에서는 맞아요. 그 상주 농약 사이다였나요? 말하다 보니까 생각나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좀 후반부 가면은 비슷한 사례를 또 설명하는 부분도 나오잖아요. 그 아래서. 뭐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할게요. 자, 표창한 교수입니다. 보령 사건은 우리가 냉혈이라는 표현을 주로 쓰죠. 콜드 블러드라고 하는 어떤 감정의 동요라든지 또는 흥분이라든지 걱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아주 냉정하고 침착한 그리고 계획적이고 치밀한 이러한 일련의 행동 흐름이 보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보령과 순천 두 사건에 모두 범인이 청산가리를 사용했어요. 이유는 뭘까? 이윤성 교수님도 나오시네요. 오랜만이네요, 이분. 청산염은 굉장히 독성이 강한 독극물입니다. 사람에게는 킬로그램당 몸무게 1kg당 1mg이 치사량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6, 70kg 정도 사람이 죽는데 필요한 양은 60mg 정도니까 1g에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에서 한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다는 거죠. 청산가리가 들어있는 음식을 마시거나 먹으면 혈액으로 흡수된 청산이 세포가 산소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아 질식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치사량을 먹게 될 경우 대개 1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우선 청산가리를 선택한 것은 확실히 죽음에 이르게 하겠다는 목적이 있어요. 반드시 죽이겠다는 그런 생각을 또는 스스로 먹을 때는 반드시 죽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이고 그게 일단은 적은 양이기 때문에 그리고 냄새나 맛이 굉장히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남이 모르게 투여할 수가 있죠. 이처럼 맹독성 물질인 청산가리를 어떻게 구할 수 있었는지 제작진은 사건이 발생한 보령과 순천 근처에서 청산가리를 판매하고 있는 유해 화학물 판매처를 찾아갔습니다. 유독물 관리법에 있잖아요. 제한이 있어서 사업자에게만 팔고 사업자가 살 때도 있잖아요. 이것도 신분증 다 제출해 주셔야 돼요. 소량 판매는 이거 아예 못하게끔 돼 있어요. 그거를 굳이 덜어서 팔아가지고 저희도 그거 먹으면 죽는다는 거 잘 아는데 이거 팔겠어요? 안 팔지. 이거 연구 목적 외에는 팔 수가 없지. 일반인이 청산가리를 구입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위의 화학물 판매처에서 시화나 칼륨이라고 불리는 청산가리는 사업자 등록증이나 유독물 취급 허가증을 제시해야 되고 구매자의 인적사항과 구입한 양, 사용 목적 등을 기입해야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청산가리를 구입해 사용하는 철공업체나 도공업체에서는 어떨까? 위의 화학물 판매처보다는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건 아닐까? 이거 일반 사람들이 구입할 수 있나요? 못 구해요, 그건. 일반 사람들은 아무나 못 구하나요? 그거는 독극물인데, 이거 아무나 구할 수 있어요. 누가 이거 좀 몇 개 달라고 해도 저기 하는 판인데,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독극물인데. 아니, 왜요? 이거 먹으면 죽는 건데, 줬다가 만약에 먹고 자살하면, 난 어떻게 해요? 절대 안 주지. 금속을 도금하는 일에 청산가리를 사용하고 있는 이곳 역시 청산가리 관리가 무척 엄격합니다.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청산가리가 반출되지 않도록 보관하는 곳은 잠가둬야 하고요. 사용하고 나면 재고량도 체크해서 관리대장부에 기록해야 되고 해마다 이를 화학물질 관리협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는 정기적으로 유독물 관리 교육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취재 도중 제작진은 청산가리가 오래전 농촌 마을에서 흔하게 사용됐다는 사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시골에 옛날 시골 사람 같으면 겨울에 꽁 잡아 먹으려고 청산가리 살살 이렇게 긁어가지고 콩 속에다가 해가지고 이 꽁 잡아 먹고 그랬잖아요. 시골 사람들도 웬만한 사람들은 이런 거 다 알지. 그래서 마을 주민들에게 청산가리에 대해 물어보니 몇 년 전까지 청산가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수는 아니고 몇 분만 가지고 있었어요. 몇 분.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걸 보기는 봤어요. 10여 년 전만 해도. 예전에는 한 덩어리당 몇백 원씩 주면 얼마든지 구했으니까요. 어디서 구했나요? 철공소라든지 여러 군데 갖다 주는 데가 있었어요, 그게. 그렇다면 보령과 순천 두 마을 모두 오래전에 청산가리를 구입해 보관하고 있던 누군가가 범행에 사용했을 거라는 추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건 중에
그 상주 농약 사이다처럼 그 농약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에는 많이 썼는데 그걸 먹고 자살하거나 좀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농약이 있었어요, 유도에 그라목손. 그래서 그라목손을 이제 일반인에게 안 팔잖아요, 개인에게. 하지만 그 전에 그라목손을 사놓고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사고는 당분간 더 계속 일어났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아마 청산가리를 개인이 구입할 수 있었을 때 사서 보관하고 있다가 이미 이제 개인 판매는 금지가 됐지만 이 가지고 있던 게 있으니까 그것에 의한 사건이 아니었나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표창현 교수 의견을 계속 볼게요. 과거에 일상화되었던 청산가리의 사용을 잘 알고 계신 분, 그리고 그런 청산가리를 어디 가면 구할 수 있다는 정보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 아무래도 청산가리를 이용한 범행을 더 용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나이대가 있는 더 마을에서 그런 분이 아닐까요? 아무튼 보령과 순천 두 사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보령에서 발생한 청산가리 살해 사건의 범인은 숨진 세 노인의 생활 습관이나 여행 일정을 알 정도로 친분이 있는 관계지만 이들 세 노인을 살해하려는 범행 동기나 의지가 강하고 범행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치밀하고 계획적인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순천에서는 막걸리 살해 사건의 범인이 숨진 최할머니가 술을 좋아하는 것까지 알고 있는 면식범이지만 최할머니를 살해하려는 범행 동기나 의지는 보령 사건의 범인에 비해 약하거나 모호한 편이고 범행 수법도 치밀하거나 계획적이라기보다는 두려움이 있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이 두 사건이 동일범의 소행이라거나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석 달 동안 미궁에 빠져있던 보령의 새 노인 청산가리 살해 사건을 취재하던 제작진은 중요한 단서 하나를 찾을 수 있었어요. 현재 새 노인이 숨지고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은 모두 15입니다. 제작진은 이들을 만나봤어요. 사건이 발생했던 4월 29일 전으로 혹시 이상한 소리를 듣진 못했는지, 평소 꼼꼼하고 치밀한 사람은 누구인지, 마을에서 최근 청산가리를 사용하거나 이를 갖고 있던 사람은 없는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제작진은 중요한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요. 숨진 강노인 부부의 집에 누군가 메모를 한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는데 그 쪽지의 주인이 의심스럽다는 것이죠. 여기에 마을 주민은요, 신문인가봐요. 지역신문. 지역신문인데 거기다가 아마 용의자가 글자를 몇 자 적어놨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신문지를 찢어 남긴 쪽지에는 이번 청산가리 살해 사건의 단서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제가 얘기할게요. 나물 캐러 왔다가 피로회복제 2개 놓고 갑니다. 이렇게 나물 캐러 갔다가, 아니요, 나물 캐러 갔다가가 아니라 왔다가, 나물 캐러 왔다가 피로회복제 놓고 갑니다. 네. 자, 이게 그 쪽지인데요. 맞춤법을 모르시네. 그러면은 이거 나이가 좀 있는 분입니다. 예.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요, 이 맞춤법을 그냥 소리 나는 대로 하는 경우 많아요. 나물 캐러 왔다가를 그냥 와다가로 알고 있는 분인 것 같아요. 들렸더니도 쌍시옷 받침이 없어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들려더니로 돼 있네요. 예. 아무래도 이거 나이대가 좀 그래도 저학력자 아니면은 그래도 적어도 60대 이상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말투가요, 2억에 피로회복제 2억에 놓고 가오, 다음에 들리겠소. 그러면은 남자일 가능성이 좀 높은 말투거든요. 이게 좀 연세가 그래도 좀 있는 분들이 굉장히 친밀한 사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서로를 좀 알고 지낼 만한 사이, 이건 면식범인 거고요. 예. 평소에 좀 연락을 좀 주고받는, 그리고 만나서 좀 술도 좀 마셔본 적이 있는 그 정도의 관계,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래도 사망한 노인분들과 좀 비슷한 연령대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누가 왜 이런 쪽지를 강노인 집에 남겨둔 것일까? 그리고 피로회복제는 대체 무엇일까? 지난 4월 30일 아침 강씨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 현장에는 청산가리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들 부부가 무엇을 먹고 청산가리에 중독됐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쪽지의 주인이 남긴 피로회복제, 그러니까 드링크제나 캡슐에 청산가리가 들어있었다면 어떨까? 일단 방문 앞에 놓여있던 드링크제에는 청산가리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청산가리가 든 캡슐을 먹고 강노인 부부가 사망했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이윤성 교수는 캡슐이라는 거는 위액과 접촉을 하면 또는 물과 접촉을 하면 녹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금방 녹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수분 내에 녹습니다. 수분 내에 녹으면 그게 밖으로 노출이 되고 위산에 의해 반응을 일으켜서 사망하죠. 4월 30일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 강씨 부부는 쪽지 주인이 남긴 피로회복제 캡슐을 복용한 뒤 수분 이내에 사망했을지 모릅니다.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시골에 노인분들 일찍 일어나요. 이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찍과 개념이 달라요. 진짜 새벽 4시, 5시 이때쯤 일어나시거든요.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 그럼 새벽 5시, 6시 사이 추정한다는 게 아침에 일어나서 좀 이제 기지개도 켜고 마당에 나가서 그러면서 이제 대문 밖에 한번 나가봤다가 이거 보고 그러면서 바로 이제 일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이 드셨다는 이야기예요. 말이 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청산가리가 사건 장소에 남아있지 않는 상황을 납득할 수가 있어요. 쪽지는 범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일까? 쪽지가 놓여있던 곳은 부엌에 있는 아궁이 앞. 그런데 사체 발견 당시 방에 온기가 남아있는 걸 봐서는 전날 밤 불을 지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경찰은요, 불을 지폈던 것처럼 따스한 온기가 있었다는 거죠, 방 안에. 아궁이에 불을 뗐다고 파악할 수 있었겠네요. 그렇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전날 밤 불을 지폈는데도 불에 타지 않고 쪽지가 남아있던 걸로 봐서 사망한 강노인 부부가 읽고 버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표창원 교수가 오랜 기간 없어지지 않거나 불태워지지 않거나 또 쓰레기통에 들어가지 않은 채로 아궁이에 그대로 놓여있을 가능성은 아주 낮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근 피해자들이 쪽지를 미처 처분하지 못한 그런 정도의 시간, 그래서 결국 피해자들이 사망하기 직전이나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시간 동안에 남겨져 있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뭐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강씨 부부의 집에 쪽지를 남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왔다가 들렸더니 들리겠소에 받침이 없는 걸로 봐서 이 쪽지의 주인은 유독 쌍시옷 발음에 약한 편입니다. 그리고 마침표를 자주 쓰며 글을 쓸 때 구어체가 아닌 문어체를 사용하는 게 특징이죠. 이 쪽지에 대해서 이수정 교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메모가 상당 부분 하우체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종류의 어투를 사용할 수 있는 관계로 보자면 친분이 있는 여자들끼리는 그런 형태의 메모를 남기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남자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이번에는 나물 캐러 와다가 라는 표현에 주목하고 4월 말쯤 나물 캐러 이 동네에 왔다 간 사람이 있는지, 그 중에 쪽지의 주인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혹시 여기 4월 말쯤에 나물 캐러 다니시는 분들이 좀 많나요? 아유, 그렇죠. 등산객들이나 동네 주민들, 그 아줌마들 말고는 뭐 없어요. 이 마을은 오서산 중간에 있어서 등산객도 종종 찾는다고 하는데요. 숨진 강노인 부부는 최근 등산객을 상대로 간단한 음식과 함께 동동주를 팔았습니다. 거의 막 퍼주다시피 하시니까 등산객들 오면 다 먹고 가라고 다 퍼주고 이러니까 농산물 뭐 이런 거 직접 농사 지은 거 싹 다 갖다 파시고 거기서 그렇게 조금씩 소일거리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쪽지의 주인은 강노인의 집을 찾아왔던 등산객들 중 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작진은 사건이 발생했던 4월 29일에 이 마을을 찾은 등산객들이 있는지를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그날은 뭐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 없었어요. 그날따라 동네 분들 놀러 가시고 그래서 등산객도 별로 없었고 꽃 박람회로 많이 빠져서 그런지 사람 없던데요.
등산객들이 뭐 한 몇 명쯤 됐나요? 없었어요. 뭐 젊은 사람들 한 쌍?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외부인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작진은 다시 쪽지에 적혀있는 신문에 주목했어요. 올해 3월에 발행된 지역 월간지로 이곳 보령에서는 배포되지 않습니다. 신문사에 확인해본 결과 전라북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새만금 전시관 등에서 무료로 구할 수 있는 신문이었다는 거죠. 제작진은 마을 주민 가운데 전라북도 지역을 다녀온 사람이 있는지를 수소문해 봤어요. 가져온 신문에 그 쪽지를 남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마침 몇마을 노인 20명이 전라북도 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작진은 그들이 관광차 들렸다는 새만금 전시관을 찾아 신문을 가지고 간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해봤죠. 전시관 입구에는 지역신문 수천 부가 배치돼 있고 방문객이면 누구나 가지고 갈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4월 17일에 찍힌 CCTV 살펴보니 보령에서 온 사람들 가운데 그 신문을 가지고 밖에 나가는 사람은 없었어요. 하지만 누군가 전시관 밖에 버려진 신문을 주워서 갖고 갈 수도 있긴 합니다. 제작진은 지난 4월 새만금 전시관을 다녀온 사람들과 연락을 해봤죠. 놀러간 사람들이 그런 거 관심 두고서 보는 사람들이 뭐 있겠어요. 노인 양반들이 봤으면 봤다고 뭐 얘기할 테지만 그런 거는 뭐 놀러 갔으니까 그런 건 관심도 안 둬요. 나중에서야 뭐 그런 거 물어봐도 뭐 잘 알 수는 없을 겁니다. 당시 전시관을 다녀온 마을 사람들 대부분 신문에 대해선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쓴 것일까? 경찰은 마을 주민들의 필적을 수집해 각 노인의 집에서 발견된 쪽지와 대조해봤어요. 이들 가운데 쪽지의 주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여기에 마을 주민은요, 뭐 참고인 조사 잡아두면서 뭐 필적 써보라고 뭐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주민들 대다수가 가서 글씨들 쓰고 뭐 다들 그랬어요. 혹시 그거하고 뭐 동일한 필적 나오지 않을까? 뭐 그래서 저희도 다 쓰고 뭐 그랬어요. 필적 감정 결과 경찰은 쪽지의 필적과 살해된 정할머니의 남편 이씨의 필적이 동일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망한 정할머니 남편 만나봤습니다. 경찰이 그 쪽지 보고 뭐라고 하던가요? 내가 써서 갖다 놨다는 거지. 국과서에서 뭐 아주 정확하게 나왔다는데 내 필적이라고, 동일 필적이라고 나왔다는 거요. 그는 경찰의 필적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뭐 안 썼어. 그런 거 쓴 적도 없고 거기다 갖다 놓은 적도 없고. 그러면 그거 누가 거기 가져다 놨을까요? 뭐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뭐 나한테 뭐 알아? 남편 이씨는 강노인 집에서 발견된 쪽지가 위조일 수 있다고 누군가 자신의 필적을 흉내 쓴 거라고 주장합니다. 이것 좀... 조작이라고 내가 했지. 조작을 제대로 해줘야지 그렇게. 다른 사람이 위조할 수는 혹시 있을까요? 난 그런 거 모르고. 난 뭐 다른 사람들이 위조 뭐 누가 한 거는 뭐 범인이 안 잡히고 미궁에 빠져가지고 뭐 내가 뭐 잡히기 전에 죽는다면 지금 죽은 저 세 분하고 뭐 똑같이 하늘 품고 죽을 사람이야 나는. 경찰도 아직은 그 어느 것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의문의 쪽지가 과연 범인을 잡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까? 마을 사람들은 하루빨리 지긋지긋한 청산가리의 공포에서 벗어나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지난 4월과 7월 두 시골 마을에서 발생한 청산가리 살해 사건은 5 노인이 이유 없이 목숨을 잃었지만 범인이 체포됐다는 소식은 아직도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청산가리 막걸리 살해 사건의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지루한 조사에 마을은 원망의 목소리로 가득하죠. 사람 잡아가서 이 거짓말 탐지기 사람 넣고 뭔 말을 잘못했다고 데려가고 뭐 기계 안 꼽았다고 데려가고 사람을 그렇게 골탕을 먹여서 이건 뭐 되겠어? 그거는 이제 이 수사 차원에서 그런걸? 막 두드려 패서 죽여버렸으면 뭐 한이 풀리겠어. 그래서 난 죽여버리고 아주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범인은 마을 내부에 있다며 압수수색에 거짓말 탐지기까지 마을 사람들은 계속되는 경찰 수사에 서서히 지쳐갔습니다.
이 미칠 일이지 이게. 이 시골 마을에서는 진짜 미칠 일이에요 이건. 무조건 잡아가고 이 마을 시골 사람들 말하다 보면 뭐 흉도 볼 수 있고 농담도 장난도 다 마찬가지요. 이게 서로 안 만나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나 경찰은 경찰대로의 어려움을 또 호소하고 있어요. 우리가 탐문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의심스럽다라고 이 얘기를 본인에게 하게 됐다. 이게 나중에 소문이 되고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니게 되면 원한 관계까지 갈 수 있는 이 원수지는 거죠. 시골 마을로. 그러니까 굉장히 말씀들을 잘 안 해주세요. 탐문에서 많은 것들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점점 더 흉흉해져가는 마을. 사람들은 청산가리 양몽이 끝나지 않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보령도 마찬가지예요. 시골 마을의 인심과 정이 뚝 끊어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엔 의심과 침묵이 맴돌고 있죠. 마을 주민 이씨는 요즘 틈만 나면 이곳을 찾아 지하수 펌프를 살펴봅니다. 식수로 사용하는 이곳에 혹시라도 범인이 청산가리를 넣진 않았을까 걱정되기 때문이에요. 야, 이거 많이 걱정되죠.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은 집 앞에 이렇게 지하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여기 집부터 여기까지 있는 거네요. 네, 한 이거 50m 정도 되는데 언제든지 여기는 뭐 누구든지 말없이 여기다 청산가리 타놓을 수 있다. 예, 그럼요. 언제든지 열어놓고 뭐 금방이죠. 사실 마음만 먹으면. 와, 노이로제 걸리겠다 진짜 사람들. 어휴. 마을 사람들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비극, 불안은 곳곳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어요. 석 달 넘도록 청산가리 살해범이 잡히지 않자 마을 사람들은 아예 이곳을 떠날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범인이 뭐 언제 와서 일 저지를지 그걸 또 모르지 또. 그렇게 큰일 저지른 사람이 또 그게 있지. 난 그런 생각만 하면 아주 겁이 나요. 서울로 이사가서 이거 살아야 되나 뭐 이러고 있어요. 사라지지 않는 공포. 범인이 잡힐 때까지 유가족의 고통과 눈물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예, 우리가 태어나서 산 곳이 이곳이고 엄마 아버지 삶의 터전으로 잡았던 데가 여기고 그러니까 구석구석 다니면 뭐 다 그 발자취가 있어가지고 안 올 수도 없고 참 그러네요. 이거 마음이 아파요. 한평생 욕심 없이 웃으며 바르게 살고자 했던 강노인 부부. 영문도 없이 떠나보내야 했던 유가족의 바람은 딱 하나뿐입니다. 잘 해결되고 빨리 좀 해결됐으면 싶어요. 그래야 왜 그랬는지 그거는 꼭 우리가 알고 싶고 왜 이렇게 돌아가시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지 그거를 정말 알고 싶어요. 지금 잔혹한 살인마는 이 마을 어딘가를 돌아다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살해범을 반드시 잡아야만 두 시골 마을의 공포와 불안감은 마침내 사라질 겁니다. 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뒷이야기가 조금 있네요. 이 사건은 2012년 1월 28일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833회라고 하는데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끝나지 않는 진실게임이라는 편으로 한 번 더 나왔어요, 방송이. 이번엔 간단하게 정리하고 자세한 건 또 이 컨텐츠로 한 번 더 준비하겠다네요. 범인은 최 씨의 딸과 남편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범행 동기가 뭔가 했더니 남편과 딸은 엄마인 최 씨 몰래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어왔고 이 사실을 엄마 최 씨가 알게 되자 두 사람이 공모해서 아내이자 엄마인 최 씨를 살해했다고 자백을 했어요. 이 딸이 지적장애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모든 건 이 최 씨 남편의 머리에서 나오고 계획됐고 실행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두 사람은 재판이 시작되자 지금껏 해온 모든 진술을 부인하기 시작하는데요. 자신들은 절대 그런 일 벌인 적 없고 검사의 강압에 못 이겨 자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서 무죄를 선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로 2심이 열린 거죠. 1심과 다르게 딸에게 20년, 아버지에게, 남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진술을 번복한 피의자들보다 검찰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고 판단된 거죠. 자, 검찰이 발표한 범죄 관련 경위인데요. 7월 2일 아버지 시내 장터 식당에서 막걸리 3병 구입, 한 병은 아내와 나눠 마셨고 7월 3일 아버지 창고에서 막걸리와 청산가리 준비해뒀고요. 다음날 저녁 8시 딸이 옥상에서 막걸리에 청산가리 혼합했고요. 이틀 뒤 그것을 알고 싶다의 실험 내용이 많네요.
7월 4일날 막걸리에 청산가리 섞었고 이틀 뒤니까 냉장고에 보관한 상태로 48시간이면은 범행에 사용된 막걸리의 그 갈색과 비슷한 정도가 됐다고 했잖아요. 정확히 이틀이네. 아마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막걸리를 화단 옆에 뒀어요. 아버지가 막걸리를 마루 앞으로 옮겼고요. 그리고 사망한 아내 최 씨가 막걸리를 들고 나갔고 그 후에 사고가 일어납니다. 비록 그들의 진술을 뒷받침해 줄 만한 물증은 없지만 범인들이 남은 범행 도구를 처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입장. 대법원까지 갔어요. 이번에는 이제 남편과 딸이 항소한 거죠. 징역 20년 하지만 무기징역, 원심 확정된 거고요. 이 사건은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박준영 변호사가 이 인권 변호사예요. 이분이 좀 가난하고 억울하다라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변호하고 있죠. 지금 이 딸과 이 사망한 최 씨의 남편을 변호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면에서 좀 박준영 변호사가 또 욕도 많이 먹기도 합니다. 좀 국민에게 동의받지 못할 행동들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 근데 어쨌든 누군가는 또 변호를 맡아야 돼요. 피의자, 피고 측에서도 변호사가 있어야만 이 재판이 정식으로 인정이 됩니다. 변호사 없이 열리는 재판은 판결이 인정되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보령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에 대한 내용은 찾기가 어려웠다라고 하네요. 이 두 사건은 영화 결백의 모티브가 또 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와, 최 씨 남편 이거 반전인데요. 깜짝 놀랄만한 결말이네요, 진짜. 와, 너무 충격인데. 마치 시골 배경으로 나오는 어떤 공포 영화나 스릴러 영화의 어떤 숨겨진 내막 같네요, 진짜. 네, 그래요. 이렇게 오늘 사건 봤는데, 농촌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좀 어렵습니다. 유독 탐문 조사가 좀 어려운데, 왜냐면은 다들 이렇게 잘 알고 지내요. 밥숟가락 몇 개인지도 안다고 하잖아요, 시골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어느 집 방문해서 무슨 얘기하고 그러면은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듣고 소문을 냅니다. 저 집에서 누가 이런 말 하더라. 그러다 보면 또 소문 다 나고, 또 서로 입장 차이 생기면서 또 뭐 기분 나빠질 만한 상황도 생기고, 이렇다 보니까 또, 그리고 시골은 또 공동체 사회다 보니까 이 마을이 뭉쳐가지고 마을을 좀 살리고 마을을 위한 일들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또 뭐 좀 관광지인 시골이면은 지역 이미지 지켜야 된다면서 일부러 또 말 안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 많고, 시골이 그래서 사건 터지면은 좀 수사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와, 계속 그 최 씨 남편이 자꾸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네, 오늘 그할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할 리뷰 저는 하면서 재미있거든요. 재미있고, 다음 주에 또 어떤 사건 할지 기대되고, 또 홈페이지 들어가서 어떤 내용이 좀 방송으로 내기에 좀 적합한가 좀 찾아보고, 좀 이런 재미가 있는데, 보시는 분들은 또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반응이 예전에 비해서는 좀 좋아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또 댓글이 보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밌을 것 같다, 뭐 또 이런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은 제가 좀 반영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가능하다면.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할 리뷰 726회였어요. 두 시골 마을의 끝없는 공포, 청산가리 살해 미스터리였습니다.